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 읽는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머니투데이 오늘 일면 기사도 역시나 공포 팬데믹. 시장도 정말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가 7%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세계 증시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까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 상태에서 뭐 구체적인 또 오페크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해서 시장이 더 변동성이 크게 더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되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조금 더 좀 차분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뉴스의 귀를 많이 기울이시다 보면은 이 생각이 한쪽으로 자꾸 몰려가거든요. 좋을 때는 한참 좋은 것처럼, 나쁠 때는 한참 나쁜 것처럼 지금이 후자의 개념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미국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이 나왔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좀 저가 매수세가 처음에 하락 출발했지만은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또 뭐 미국의 또 S&P가 그동안에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가격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라진 상태에서 전일에 미국 시장에서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듯이 우리도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코로나19와 그리고 또 석유 감산 실패에 따른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이 W자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미국 시장도 그러하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냉정한 분석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저 부장님, 그 물건이요 많이 만지작거리면 막 닳아버리잖아요. 네네. 그 제주도의 돌하르방 코 없는 것처럼. 예, 근데 이것도 이 카드도 닳아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드디어 꺼내든다고 합니다. 바로 공매도 규제 카드인데. 네. 이게 원성이 정말 높았어요. 청와대 네. 국민청원에 등장할 정도로 언제 이거 꺼내드나 했는데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꺼내든 바 있었죠? 네네. 이 공매도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근본 조치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의 하방 경제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또 다른 어떤 시장 안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매도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 공매도에 관련된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겪었고, 또 시장의 재력이 약한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좀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요만큼 한 개만 빠지면 되는데 세 개, 네 개 빠지는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급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나와준 거죠. 예. 어쨌건 굉장히 좀 근본 조치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조치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투자하실 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팁이 뭐냐 하면은 큰 흐름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 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의 20일 평균 매수가, 기관의 20일 평균 매수가, 그리고 공매도 추정가, 이 세 개의 가격대가 상당히 평균가나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추후라도 시장이 좋아서 그렇게 진행하다가 이 외국인 기관의 평균가, 공매도 추정가 밑으로 주가가 가격이 하회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항상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개월 동안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하고 이건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로 그동안 정말 시달렸었던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네네네. 또 부장께서 네.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셀트리온은 들고 가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네.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번 규제 카드로 인해서 네.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에 많이 시달린 대표 종목이 셀트리온 예.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근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제도적인 수혜는 좀 입을 수 있다고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 공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공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오히려 쇼크업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처럼, 예. 과거의 테슬라처럼. 왜 그럴까요?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 공매도를 실행한 기관이나 외국인들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그들이 이득만 보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은 기업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또 증가되는지 회사가 ROE가 10% 이상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예.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다면은 지금 수급과 차트가 좀 약하다면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쉬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 말씀을 드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예. 지속 투자를 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공매도가 아무리 나와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쇼커버링에 대해서 언급 주셨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부장님, 네. 다음 기사 이제 볼 텐데 그 전에요. 네. 손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른손. 손 양호하시네요. 저는 손이 네. 이제 하도 많이 씻어서 껍질 벗겨질 것 같을 요즘인데 이제 손 씻기도 하고 손 세정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네. 근데 이게 또 품귀 현상이 마스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지금 소독용 에탄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품귀 현상이 나온다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일에 이제 주가는 이제 한국 알코올이라든가 예. 특히 이제 뭐 MH 에탄올이라든가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오늘 갭으로 바로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우리가 딱 잡기가 힘들었는데 예. 사실 한국 에탄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랐다가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선회하는 모습을 어제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국 에탄올을 어제 제가 좀 주목한 바가 있긴 한데 약간의 운도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건 알코올 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가격도 올라가고 품귀 현상도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와주는데 현재 현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이 뭐 진단 키트라든가 백신 그리고 치료제와 더불어서 또 알코올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는 포인트에 들어왔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신에 조금 이거는 약간 뭐 중장기로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약간 사실 투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번 딱 지르는 개념, 베팅하는 개념 이런 개념을 가셔야 되는데. 투자 금액을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한 5%나 10% 정도 이렇게 좀 베팅을 좀 하시면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레이딩 괜찮다. 마스크는 어떠세요? 레몬이 왜 이렇게 계속 가죠? 레몬 마스코 이제 주가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예. 레몬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뭐 나노 뭐 소재 필터. 관련된 예. 필터 관련된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많이 좀 수급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레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또 예. 지분을 갖고 있는 톱텍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비중을 한 10% 이 정도 이내에서 대응을 해서 짧게 가는 전략은 이 마스크 관련 종목 중에서 레몬, 톱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그렇네요. 네. 마스크도 그렇고 네. 이 에탄올 관련주도 그렇고 짧게 빠르게 대응 전략 세우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렇게 알코올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손 소독제 말고요. 더 많이 손을 씻어야겠습니다. 화장실 조금 더 자주 가면 되죠. 예, 다음 기사 보시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밖은 위원회가 트렌드지 않습니까? 네. 부장님은 집에서 뭐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집에 좀 일찍 퇴근합니다. 그래서 뭐 집안일 좀 정리 좀 하고 예. 또 강아지를 또 제가 키웁니다. 오. 그래서 강아지 산책 매일 하고요. 마스크 끼고 그리고 또 뭐 기타 좀 살필 거 살피고 주로 이제 또 기사 보고 다음날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건전한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께서 집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휴대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기사도 네. 보신다고 하셨고 네.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서버용 디램. 그러니까 이게 휘발성 메모리인데 인터넷에 접속할 때 잠깐 이게 화면에 묶어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 떠나지 말라 이런 금지령이 이번에도 네. 이탈리아 전국으로 이 확대 네. 명령이 나와서 네.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더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네. 관점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네, 그러면 네. 디램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좀 크게 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우리 코로나19라는 이 신종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기존에 또 인사하는 법도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이 근무하는 형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하면은 집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이 컴퓨터에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디램이라든가 랜드 프레시 이런 거를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 용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단어로 표현하면은 클라우드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공간이 더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하니까 당연히 디램 가격과 랜드 프레시 고정 가격이 이렇게 작년부터 오르긴 했지만은 요번에 1월달, 2월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이게 빠지지 않고 강보합 내지 상승해주는 패턴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이 클라우드에 관련된 메모리의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강한 진출은 중국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이 중국이 더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디램 랜드 이 메모리 반도체 강세가 있는 이유는 이 재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어느 수준에서 지금 형성이 제대로 기업들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빨리 좀 확보를 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디램 가격이 안 빠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조기에 이렇게 안정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뭐 대형 반도체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은 이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되게 확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램에 대한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고정 가격은 이렇게 약간 가격이 올라주는 어떤 약간의 좀 이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상한 현상이 아닌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우리 SK 하이닉스 당연히 관심을 갖고 분할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좀 길게 끊어서 대응하시고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뭐 가격 쌉니다.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생각을 몰아가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텀을 두고 모아가는 전략이면은 추후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도 시장 회복할 때 가장 끌고 갔었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거든요. 신고가가 여기에서 속출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긴 호흡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외국인들은 그렇게 주구장창 파는데 어떤 기업을 살까 잠깐 들여다보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의외로 롯데케미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삼바 역시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있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성장세 위주로 말씀드릴까요? 코스닥에서는 SFA 반도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BM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코스피 쪽에서는 이마트, 이커머스 요즘에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부분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이유는 없다. 이마트, 삼성바이오로직스 긴 호흡으로 삼성 SDS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